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2019 부의 대절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 5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가 활짝 핀 대규모 버블, 두 번째 첨단 기술 버블, 세 번째 미국의 주택 버블, 네 번째 공항은 새롭게 대기한 일시정지다, 다섯 번째 4가지 핵심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활짝 핀 대규모 버블. 먼저 주식시장 이전에 발생한 근대 역사 최초의 버블을 살펴보자. 네덜란드 튤립 버블이 그것이다. 네덜란드가 튤립으로 유명하지만 튤립의 원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가? 튤립은 중앙아시아와 터키가 원산지다. 튤립은 16세기에 네덜란드로 들어오자마자 곧장 히트를 쳤다. 실제로 이런 엄청난 열광 때문에 1634년 무렵 네덜란드의 최초의 근대 상품 선물 시장이 형성되어 튤립을 수확하기 전에 미리 구입해 가격을 고정할 수 있었다. 그 이전에는 튤립 구근, 알뿌리, 튤립 구근이 그다지 가치가 없었다. 상품 선물 시장이 형성된 이후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소액을 투자하여 미리 튤립 가격을 추측하면서 투기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상황이 발전하면서 선물시장 덕분에 농업 생산자들도 특정 가격으로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조기에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선물시장은 곧 부유한 사람들의 투기 대상이 되었다. 튤립 가격이 오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물 상품을 구입했다. 튤립 가격이 더 많이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최초의 버블을 이야기하면은 보통 튤립 버블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튤립 버블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항상 버블의 징조나 버블의 뭐 낌새 이런 게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튤립 버블인데요. 여기서 이제 튤립의 원산지가 네덜란드가 아니었다는 점이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튤립 버블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나옵니다. 상품 선물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튤립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너도 나도 이제 튤립 구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마치 좀 비트코인과 비슷한 상황이죠. 비트코인도 뭐 소액으로도 막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버블이 끼기 시작했죠. 막. 그리고 지금 버블이 어느 정도 내려앉은 상태입니다만, 튤립도 이제 이러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 할 때도 사실 많은 분들이 튤립 버블과 같다라는 이제 근거를 많이 했고, 실제로 지금은 그분들의 말씀이 많이 맞아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죠. 뭐 아직까지 뭐 튤립처럼 완전히 가격이 폭락이 온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도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첨단 기술 버블. 이 버블은 1990년대 베이비 붐 세대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나는 1980년대 후반에 이것을 예측했다. 인터넷, 이동전화, 고속 데이터 통신망의 S자 곡선이 가속화되면서 주요 경제 분야로 부상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앞선 경제적 가을이었던 1914년부터 1928년과 매우 흡사하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 전기, 전화, 라디오가 급속하게 주요 경제 분야가 되었다. 당신이 예측 가능한 인구 추세와 기술 혁신 주기, 진보의 S자 곡선을 살펴보기만 했어도 1990년대가 미국 역사상 최대의 호황이 될 것임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소비자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내용을 정부 정책의 복잡한 내용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상 최대 호황을 완전히 간과하고 이제 곧 다가올 최대의 붕괴 역시 놓칠 것이다. 이 첨단 기술 버블에도 나옵니다. 아마 1999년부터 상승해서
2000년대 정점을 찍고 2001년도에 이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거는 이제 닷컴 버블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에 579% 상승이 일어납니다. 579%, 무려 5배 반이 증가한 것이죠.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78%가 빠져버리는 거죠. 78%가.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78%, 100%가 빠지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78%가 빠진 거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겁니다. 원래 1000원이었던 것이 320원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일단은 1990년대 베이비붐 세대 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제 인터넷, 이동전화, 고속데이터 통신망, 뭐 이런 것들이 주요 경제 분야로 부상했고, 이로 투자 수요가 몰린 거죠. 몰리면서 이제 뭐 계속 버블이 형성됐지만 이 책의 저자 해리 덴트는 이것을 정확히 예측했다라는 겁니다. 소득수는 소득에 대한 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때 그 당시 투자했던 사람들과 경제학자들은 뭐 이런 이제 버블에 대해서 조금 버블의 우려, 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가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 결국은 뭐 버블이 터졌죠. 계속 정점을 향해 올라가다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해리 덴트가 말하는 거는 이 X자곡선 여기서 말하는 뭐 예측 가능한 인구 추세와 기술 혁신 주기, 진보의 X자곡선을 이제 살펴보기만 했어도 이것이 곧 버블임을 이제 쉽게 눈치챌 수 있었을 거고 최대 이제 버블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것이 버블임을 놓치게 되었고 결국 최대의 붕괴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리 덴트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보고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본인은 맞았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버블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1997년부터 2007년까지 75% 주택가격 지수가 7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6년 만에 36%가 빠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주택 가격 지수고요.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947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산은 오르기만 하고 더 이상 토지가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 결과 베이비붐 세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보다 전형적인 부동산 호황과 불황 시나리오에 대한 실제적인 시각이 없으며 아울러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부동산은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한다. 오늘날 두 번째 소규모 버블은 부동산에서 생겼고 새로운 주요 버블들은 맨해튼, 샌프란시스코, 사우스 비치와 같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버블 역시 폭락할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폭락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생활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를 맞을 것이고 언젠가 결국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2039년까지 이미 죽었거나 앞으로 죽을 사람들이 자산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며 그 수는 주택 구매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제 해리 덴트가 주택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947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산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더 이상 이제 토지의 공급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947년부터 2005년까지는 부동산이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부동산이 꾸준히 상승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인플레이션의 효과로 인해서 뭐 부동산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베이비붐 세대들 특히 2차 세계대전 계속 이제 이후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부동산 불황이라는 게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1947년부터 계속 상승하니까 부동산에 불황이 있나? 부동산 가격이 빠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기본적인 생각, 시나리오 이런 거의 생각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 부동산이 상승하는구나,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8년에 버블이 터진 겁니다. 버블이 맨해튼, 샌프란시스코, 뭐 사우스비치와 같은 곳에서 부동산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전과 같이 호화로운 안정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더 불행한 사실은 2039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고, 뭐 하락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해리덴트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산시장이 버블이 되면서, 이 버블이 꺼지면서 2039년까지 계속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전과 같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리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황은 새롭게 되기 위한 일시정지다. 일생에 한 번 전면적인 조정이 일어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주기의 말기에 이르면 조정을 통해 장기적 붐이 만든 극단적인 버블과 불균형에서 벗어나 분별력과 균형이 회복된다. 우리가 다시 성장하고 혁신하려면 전면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이 조정기가 오는 것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다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공황은 죽음과 같다. 새롭게 되기 위한 일시정지다. 그러니까 이제 공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대위기이고 되게 좀 뭐랄까 경제적 불황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맞죠. 사실은 맞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버블이 이제 터짐으로써 조정을 통해서 불균형이 균형으로 이제 오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일어나면서 아주 극단적인 뭐 그래프라든지 극단적인 가격이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그 버블이 꺼지면서 정상적인 균형이라는 건 결국 안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런 안정적인 상태에 되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장하고 혁신하려면 전면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정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기가 반드시 이제 옴으로써 매우 큰 고통을 겪겠지만 결국은 이 고통은 성장통이다.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성장통이라는 거죠. 4가지 핵심 주기. 현재 나의 주기 체계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주기를 발견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39년 세대 지출 주기. 두 번째, 34에서 36년 지정학 주기. 세 번째는 8에서 13년 호황 불황 주기. 네 번째가 45년 혁신 주기. 그래서 이 4가지가 이 해리덴트가 발견한 이제 핵심 주기라는 겁니다. 39년 세대 지출은 이제 인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인구가 출산율 이런 거와 관련 깊으면서 39년마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소득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고 또 많이 쓰게 되는,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39년 주기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39년에 이르면은 정점으로 찍던 것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0세부터 39세까지 보시면은 소득이 제로에서 조금씩 늘어나다가 39세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소득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소득이 이제 절정에 이르는 만큼 소비도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고, 소비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서 경제도 되게 활성화되겠죠. 경제도 호황이 오겠죠. 그런데 다시 이제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다시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경제도 다시 호황에서 불황으로 점점 가겠죠. 그래서 39년 주기다, 그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34에서 36년 지정학 주기는
뭐 아시아는 아시아, 뭐 남미면 남미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지정학적인, 지리학적인 이런 요인에 의해서 뭐 주기가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라든지 뭐 종교적인 뭐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역할이 일어나고 뭐 중국의 버블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지정학 주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8에서 14년 호황 불황 주기는 8에서 14년마다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년 주기설이 굉장히 유명하고 뭐 97년에 IMF 사태가 있었고 2007년,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쯤 돼서 이제 조만간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이건 이제 실제로 뭐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뭐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생각대로 위기가 온다면야 뭐 다 대비할 수 있고 다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두고 볼 이야기고 어쨌든 간에 해리덴트는 8년에서 13년마다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45년 혁신 주기. 45년 혁신 주기는 뭐랄까요? 45년마다 경제적인 뭔가 획기적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경제적인 시너지, 새로운 경제적인 뭐랄까요?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리덴트는 이 네 가지 주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네 가지 주기를 토대로 불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황이 곧 온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9 부의 대절벽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리덴트는 이 책을 통해서 조만 위기가 오고 있다,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주로 이 성장 읽기에서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